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어린이레인 사건 브리핑 제가 부호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어린 의뢰인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휘 배우님, 유선 배우님, 장규성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네, 비가 오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린 의뢰인에서 윤정엽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어떤 그런 인물을 맡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루게 된 영화에 윤정엽이라는 인물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선 배우님 목소리로 인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유선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동생을 죽였다라는 충격 자백을 한 한 소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엄마 지숙 역을 연기했고요. 저희 참여한 모든 배우들, 감독님, 스태프분들까지 정말 이 영화를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진심이 관객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규성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감독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영화를 이번엔 만들었습니다. 네. 네, 세 분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화 속의 스토리도 더 궁금해지고요. 각자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하셨을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이동휘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변호사 정엽이라는 인물을 맡으셨어요. 정엽이란 캐릭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오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소감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저는 제 자신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과연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제 가족이 겪은 게 아닌 어떤 제가 가족으로 맺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냥 인물로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내가 그것을 개입해서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인물이 그 약속에 대한 어떤 그 강한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른의 그 미안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일단은 그렇게 다가가기 이전에는 그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 정엽이의 모습은 저랑도 많이 비슷한, 이를테면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목표,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충실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저한테는 이 캐릭터를 만든 전체적인 어떤 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배우님들께서도 작품을 좀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독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은데 이동희 배우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엽이라는 역할이 물론 다른 역할들도 물론입니다만 참 중요하고 어떻게 캐릭터를 이해하고 소화해 주는가가 참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서 이동희 배우님을 이 역할로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동이라는 배우는 제가 이번에 만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건 굉장히 어떤 배우보다 스펙트럼이 좀 큰 배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연기를 잘하지만 어떤 조금은 다른 장르는 약간은 좀 하기 좀 약한 배우들이 있는 반면에 이동이라는 배우는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그 장르의 영화를 다 소화하더라고요. 그 전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최적합한 적합화된 배우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동이라는 배우가 책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은. 시나리오를 보고.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마주하기 힘든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동희 배우님이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딱 끌리게 만들었어요? 우선은 영화라는 게 뭘까라는 참 고민이 참 많은 시기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필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 그런적인 측면에서도 영화라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시나리오가 저한테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도 있고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도 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이런 필요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선택하셨다 했네요. 같은 맥락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작품 보시고 고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대본을 읽고 이런 대본이 나한테 오다니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정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정말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실 답도 굉장히 읽자마자 바로 드렸고 근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은인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고마워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스팅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잠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유선 씨가 맡은 그 지숙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어요. 네, 왜냐하면 좀 많이 다른 배우님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지점도 있고, 그 거의 지쳐갈 때쯤에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똑같은 반응일 거야. 네. 어려워하실 거야. 왜 여배우님들이 이미지상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말도 안 되게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정말 은인이네요. 그래서 정말 다 고맙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유선 씨한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유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시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딱 정갈하고 또 단정하고 또 따뜻하고 또 지적이고, 그러니까 유선 배우님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 의뢰인 속의 그 지숙의 역할 했을 때 딱 사실 저도 영상을 보고 너무나 섬뜩하게 좀 무서웠었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그 지숙이라는 역할을 연기하신, 그러니까 평상시 갖고 있는 유선 배우님의 캐릭터와 그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었던 건가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잘하시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만 했고요. 더 고마웠던 거는 사실 배우분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볼 때 자기 어떤 역할이 롤이나 또 개연성 또는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다 보시는데, 이동희 배우님도 그렇지만은 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전체가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유선 씨 같은 경우는 네. 맡은 역할은 이 영화 본편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유 없음이에요.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인데, 그 시나리오 개발할 때, 시나리오 쓸 때도 그랬었어요.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어떤 인물의 다 개연성이나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물은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인물이 이래야 되는지를 네. 왜 시나리오도 그렇게 썼는데, 시나리오 상으로는 인물이 동기가 좀 부족하고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인물은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도 않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주신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잖아요. 정말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 아이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걸 너무 절실히 체감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그 자라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예. 더 이 영화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스스로 갖고 참여하게 된 건데 막상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물이든 이유 없는 행동은 없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찾기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저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설득력을 갖고 감독님은 이유 없어. 이거 이유도 주고 싶지 않을 정도야. 라고 굉장히 분노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저는 이유 없이 악한 악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유를 또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약간 정신병적으로도 다가가고 좀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캐릭터를 풀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내가 그런 독한 말을 해야 되고 정말 무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아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너무나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 막상 제가 맡아야 되는 역은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해자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캐스팅이 안 됐었구나. 나는 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은 그 목적과 동기만 생각했지 막상 내가 이걸 역할로 연기하는 그 과정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연기를 하고 내가 이 작품 안에 들어갈수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독님한테 한번 진짜 볼멘 소리로 내가 이 영화에 왜 꽂힌 거야? 내가 하면서 볼멘 소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운명적으로 만난 작품이고 그러셨군요. 그만큼 그 힘든 숙제를 저 혼자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나갔지만 어쨌든 영화가 잘 메시지를 담은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그 제작진분들 또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그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두 배우분의 새로운 매력을 어린 의뢰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극과 극 캐릭터 스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이동희 씨의 모습이죠. 두 가지 매력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이동희 씨의 얼굴인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두 사진에 대해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이제 그 저 인물이 정엽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신이 나가지고 지금 정말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그 저기 CG가 아니죠. 저 정말 귀에 걸려 있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네요. 지금 고수희 선배님 저의 친 누나로 나오는 고수희 선배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빈이가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데 다빈이가 이제 좀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다빈이를 이제 간절히 이제 이름을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그냥 그 사건을 마주하기 전에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누리는 행복, 그 표정. 그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고뇌가 시작되는 장면이군요. 그렇군요.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유선 씨의 모습이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아이 이제 등교시키는 모습인데 그 굉장히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모습이 우리 영화에서 또 담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동 학대를 하는 대부분의 이제 부모나 뭐 아동 학대 그 가해자들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이와 있는 어떤 그 공간과 상황에서 아이에게 정말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섬뜩하게 변하는 두 얼굴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영화에서도 남들이 보는 현장에서의 엄마의 모습은 누가 봐도 따뜻한 엄마인 것 같은 모습이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그 둘만의 공간, 그 공간에서는 정말 섬뜩하게 자신의 막한 본성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이중 인격의 모습을 좀 담으려고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악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감독님과 유선님께서. 이동희 배우님은 이제 현장에서 유선 배우님 이제 연기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좀 놀랍고 조금 섬뜩하고 좀 그런 거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로 대사를 제가 까먹을 정도로 대사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대본상에는 뭐 왜요라고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 선배님께서 갑자기 왜라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확 지르셨는데 제가 네. 그때 넋을 잃어가지고 아 정말 좀 압도되는 어떤 그런 아.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너무 선배님이 역할을 너무 카리스마 있게 좀 그려주셨고 네. 그래가지고 참 준우가 안 들려고 그 열심히 해봤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유선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동희 배우님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동희 배우님에 대한 느낌 어떤 네. 참 유쾌하고 네. 또 밝고 또 젊은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진중하고 또 캐릭터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유선 배우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현장에서의 이동희 배우님의 모습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던가요? 글쎄 저도 이동희 배우의 연기를 이제 관객 입장에서 그동안 봤을 예. 때 굉장히 좀 유연한 예, 배우잖아요. 예. 이제 막 연기도 굉장히 살아 있고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대사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예, 모를 예. 정도로 굉장히 막 생동감 넘치는 대사를 항상 표현하는 자기만의 또 개성과 캐릭터를 또 작품 안에 녹여내는 좀 매력 있는 배우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같이 해보면 나도 내가 없는 부분을 또 갖고 있는 배우와 만나서 연기하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또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나도 배울 점이 있겠다 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만났어요. 네. 또 굉장히 또 유쾌하고 되게 밝고. 밝은 예, 친구겠다. 되게 재밌겠다. 예. 이러고 딱 만났는데 굉장히 진지한 사실 저도 지금 친구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네. 조금 놀랐어요. 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진지한 친구고 그리고 연기할 때 그 막 감각 있는 그 애드립이 정말 굉장히 순발력으로 막 툭툭툭 나오는 애드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사전에 생각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니구나. 이 친구가 이 작품을 예. 대하는 그 진중한 자세와 또 그거 깊이 있게 파는 그 노력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연기로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출이 되는 거구나 되게 놀랬고 더 할까? 이 정도면 됐나? 충분한가요? 아니 충분한가요? 진짜로 정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정말 이렇게 이런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네.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일단 아우. 굉장히 진중한 친구예요. 예.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별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너무 아쉬웠던 게 이제 선배님하고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분위기의 이런 장면들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제 뭐 가족으로 설정이 돼 있거나 그런 영화로 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네.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영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어둡다 보니까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만 만나게 됐었던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는 장면도 몇 장면 없어요. 그래서 네. 초반을 정말 동희 씨가 거의 아이들과 이끌어가고 전 중후반을 이제 좀 분위기를 만드는 캐릭터인데 네. 서로 마치 다른 영화, 다른 색깔의 영화를 찍고 네. 그게 합쳐져서 만난 느낌? 네. 또 각각 해야 되는 또 이 영화에 또 역할들이 있어서 각자의 숙제를 각자 풀다가 만난 느낌.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두 분 다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서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장면으로 또 만나고 네. 싶다는 아쉬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밝은 환경에서 만나고 싶어요. 밝은 환경. 좋습니다. 자, 어린이 레인. 방금 두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소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다 보니까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다뤄서 진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현장 안에 아역 배우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배려와 신경을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웃음이 또 떠나지 않는 현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특히나 이 작품 촬영하시면서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좀 고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현장에 보니까 심리상담 선생님께서도 와 계시고 아역 배우들의 감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어요, 감독님? 좀 전에 갑자기 영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사바 만든 장재현 감독이 제작 보고회 때 이렇게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 막 그래서 이 감독은 왜 울었을까? 근데 눈물이 그런 날 마음이 좀 좀 네, 지금 콧물을 이렇게 닦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도 감독님.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이게 영화로 6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이전에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 부모인데 네. 일단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 영화를 시작했고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 만들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이 아역 배우들이 혹시 잘못해서 트라우마가 생길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옆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뭐 저는 계속 어떤 장면을 찍고 나서는 계속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하는 카사고 다가가서 이거 연기인 거 알지? 이거 너 가짜인 거 알지? 네, 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몰입을 해서 혹시라도 좀 아직 어린이들이라서 배우이기 전에 어린이 아이잖아요. 똑같은.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제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두 배우님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즐겁게 아이들을 좀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까 장면에서 보니까 유선 배우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뭐 촬영 끝나고 나면 이렇게 꼭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일종의 감독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 굉장히 영화도 어둡고 또 아이들이 겪어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극중 상황이지만 혹시 그게 이렇게 나중에라도 연상이 되거나 혹시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을까봐 네. 현장은 무조건 밝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랑 친해져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두 친구가요, 남매가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친분이 굉장히 돈독한 친구들이어서 시작부터 굉장히 현장에서 그냥 레디 슛 하기 전까지 둘이 막 장난치고 놀고 너무 밝아서 아니 굳이 나까지 여기 비어서 막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네,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 친분을 갖고 시작했던 게 굉장히 영화에 도움이 됐었고 남매 애를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예. 극 중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일단 나오면 둘이 누나 동생으로 돌아가서 또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영화 안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민준이 역할을 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촬영 경험이 많이 없는 완전 신인 친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순수하게 몰입을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직전까지도 남자친구니까 장난을 치다가도 슛 하고 들어가면 제 눈을 보자마자 바로 공포에 막 애가 눌려서 네. 한번 울었는데 울음이 컷했는데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애가 그 겁에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깨울 수 있도록 컷이 끝났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바로 감정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가짜로 연기한 거야, 알지? 하면서 계속 다독여주고 네. 애가 빨리 그걸 깨우고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쓰셨어요. 이동희 배우님도 신경이 좀 쓰이셨죠? 아무래도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무너무 친구들이 밝고 쾌활한 정말 너무너무 건강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정말 운동을 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같이 놀려면은 네. 여러 가지 정말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려면 그래서 운동도 중간에 시작을 했고요. 예. 아이들을 감당해내기가 네 정말 제 기본 기초 체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 해줬고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지만 좀 기발한 어떤 대사들을 이제 본인이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또 연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좀 기이한 경험도 하게 된 좀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실제 있었던 그 현재 그 당사자인 아이와 그리고 지금 현재 친권자로 돼 있는 분들에게 이걸 모티브로 영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다가
그 양해를 해주시고 영화를 해서 많이 오히려 나중에는 이런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렇게 너무 그래서 영화를 진행했는데 너무 그 사건에 막 치중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인 아동 학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어른이라면 우리 부모라면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제가. 그래요. 자, 이제 촬영 현장에서의 에피소드가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제작 비하인드 스틸을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이동해 배우님이시고요. 네. 왼쪽 사진 보니까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은 감독님이랑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네요. 왼쪽은 이제 그 서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장면인데요. 아, 장면인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생각보다 잘 그려서 못 그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제가 소질이 좀 저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원래 시나리오에는요 이렇게 같이 공통 부모가 있어요. 네. 이 인물하고 아이들과 엄마가 없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나리오에는 원래 그림을 못 그린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른이 이렇게 못 그려라는 건데 제가 자 직접 그려봐. 네. 그랬는데 진짜 못 그릴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우리 어른 못 그리잖아요, 사실. 잘 못 그리죠. 네. 예. 근데 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이제 잘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상황 너무 잘해서 난감한 상황이었네요. 예. 그림 때문에 NG가 좀 많이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이동희 배우가 그린 그림을 그냥 썼어요. 예. 왜냐하면 좀 독특하게 그렸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기법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우리 주원이가 그 그림을 보더니 뭐라고? 이게 뭐냐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조금 자연스러운 어떤 애드립으로 이어지는 예. 아이의 정말 순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표정으로 보면은 누가 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동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스틸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유선 배우님, 감독님의 표정이 굉장히 역시 은인이시라 부드러우십니다. 저 사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설정샷이에요. 예. 감독님이 맞게 배우한테 디렉션 주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셔서 그 갑자기 설정이군요. 스틸을 부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그게 그 장면이고. 네, 그래서 예. 찍은 건데 감독님이 굉장히 휴먼 드라마를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네. 굉장히 유쾌하시고 굉장히 아이처럼 순수하고 예. 맑은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나마 모니터 앞에서 감독님이랑 또 같이 군것질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예. 나눴던 그런 대화들 속에 제가 그나마 힐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예. 같고 오른쪽 장면은요? 오른쪽은 아까 그 민준이 역할을 했던 친구가 컷을 했는데도 계속 울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예. 왼쪽은 예. 가짜고 예. 오른쪽은 진짜예요. 오른쪽은 진짜고 왼쪽은 가짜고. 그렇죠? 그냥 제가 감독 주변에는 아무도 안 와요, 현장에. 근데 늘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은인이시네요.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었어요. 그러셨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아이들 모습인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기 스태프들하고 아이인데 이게 예. 저거는 그냥 카메라 레벨을 맞추기 위한 모니터 보러 예, 모니터를 보여주는 거고 네. 너무 이렇게 어른 높이 있으니까 못 보니까 들어서. 예. 예. 그리고 오른쪽 장면이 조금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없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모습의 남매의 모습입니다. 빨래를 하고 있고 네. 그림 그리고 혼자 방에서 있고요. 놀고 예. 있고 주변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 사진 한 장에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새엄마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좀 자유로운 평안한 풍경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자, 저희 이렇게 사진으로 장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현장에 찾아주신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조명 때문에 혹시 못 보더라도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바로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생각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죠?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유선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유선님께서 크고 작은 아동 학대 관련 단체 홍보대사도 맡아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더 큰 의미를 좀 두시고 또 어떤 사명감까지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 아동 학대 방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아무래도 아이 관련된 일이라면 엄마라면 뭐든지 그냥 다 관심이 쏠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그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정말 인성과 성품과 그런 것들이 그 고스란히 네. 닮아가면서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내 부모가 정말 최고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그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 안정감 속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얼마나 부모가 더 표현해주고 아이가 안정감을 갖게끔 정말 많이 아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다 보니 그런 사랑에 대한 결핍과 방치와 학대 속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좀 접하게 된 가장 놀라운 거는 아동학대의 80%가 넘는 비율이 거의 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실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 주변에서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 통계가 그래요. 너무 놀랍네요. 거의 다 친부모에 네. 의한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우리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끔찍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노출하는 그런 부모들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훈육한다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르친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정말 벌을 준다든지 뭐 가둔다든지 굉장히 막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속 약한 본성과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고스란히 표출되는 거. 네. 그게 다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남의 이웃의 자식들까지도 사실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영화에서도 담고 있지만 어른들의 이런 무관심이 아이들을 더 궁지로 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영화에도 참여하게 된 거고 저희 영화를 보시면 굳이 이 사건과 또 이런 막 환경과 막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를 아마 공감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네.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이동희 배우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동희 배우님은 이제 극한 직업 이후로 이제 처음 개봉하게 된 작품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감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감독님은 좀 이렇게 밝고 좀 유쾌한 작품을 위주로 하시다가 이제 좀 전혀 다른 결의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좀 임하는 자세도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감독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의 작품하고는 많이 다르다. 어떤 마음이신지 여쭤보셨어요. 다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재만 좀 저한테 주는 중압감이 있었지. 제가 이 영화를 함에 있어서 뭐 전혀 다른 결의 또는 다른 장르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느끼는 방식의 어떤 스타일로 연출을 했고요. 단지 소재가 이전 작품들의 소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뭐 제가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별히 뭐 마음가짐이 달라지셨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거는 있었죠. 아무래도 영화이기 이전에 어떤 사회 현상의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사명감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자꾸 조심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떤 마음이 과연 내가 이거를 근데 하긴 해야겠는데 꼭 하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계단을 밟아갔던 것 같아요. 네. 이동희 배우님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극한 직업 이후의 작품이다. 소감이 어떠신지, 감회가 어떠신지 여쭤봐 주셨어요. 먼저 극한 직업을 사랑해 주신 한국 영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영화도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한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너무 감회라고 하기에는 예. 이제 극한 직업을 촬영하고 나서 이 영화를 찍게 됐었는데 이제 극한 직업이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한 상황이어서 저도 많이 얼떨결한 상황이라. 네. 저희끼리 퀴즈를 불렀어요. 네. 우리 1,600만 배우와 같이 개봉하는 거야? 그 호강이 우리한테는 오겠지? 막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희 배우님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세 많이 나오네요. 예. 많이 어지럽네요.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남정현 기자입니다. 예. 그 실화 바탕 영화잖아요. 4화 전에 이제 처음에는 실제 주인공이셨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머뭇거리시다가 이제 후에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영화를 찍기 전에 특별히 그분들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지 혹은 뭐 영화를 찍은 후에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당시 사건 관련자분들과 이후에 또 나누셨던 이야기라든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예. 제작진이 일단은 그분들하고 변호사님 그 당시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과 이렇게 이제 같이 몇 번의 미팅을 갖고요. 예. 정중하게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드렸고 영화 하겠다고 했을 때 망설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라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팠던 기억을 다시 세상에 떠올리고 싶지는 않겠죠.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리고 좀 마음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특히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좀 성장을 해서 좀 이제 컸는데 그 아이가 네. 생각보다는 좀 밝았어요. 그래요.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밝았고 미래에 대한 어른이 됐을 때의 자기가 어떤 희망적인 사항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냥 단순 혹시 괜찮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코너 마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예, 무대 위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어린 의뢰인의 또 한 명의 주인공, 충격적인 자백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10살 소녀 다빈 역의 최명빈 양과 동생 민준 역의 이주원 군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두 배우님들 올라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명빈 양, 주원군. 아,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를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의뢰인에서 다빈 역을 맡은 최명빈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준 역을 맡은 이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맡았어요. 우리 두 배우님들이 어떠셨어요? 우리 이동희 배우님과 또 유선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연기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명빈 양부터 좀 해줄까요? 네. 제가 처음에 감독님께 되게 짧은 대사를 받았어요. 네. 그 대본을 보면서 되게 무서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피하면 제가 새로운 경험을 못하니까 어머나. 용기를 내서 해야겠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어머나.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무서운 일도 많고 그랬었는데 옆에 계신 유선 엄마가 되게 잘 챙겨주시고 꼭 안아주고. 네, 네. 동희 삼촌과도 되게 즐거운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랬군요. 우리 주원군은 어땠어요? 연기하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명빈이 누나랑 호흡이 잘 맞아서 호흡이 잘 맞았어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감독님 옆에서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지만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어서 했고 여산 선배님이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네. 꼭 안아주셔서 좋았어요. 그랬구나. 우리 감독님이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상담 선생님도 얘기해주시고 우리 배우님들도 같이 안아주고 해서 현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군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모범 답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어린 의뢰인.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화예요. 이런 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또 배우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명빈 양부터 할까요? 네. 처음에 한 변호사 아저씨가 우연히 두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되게 무서운 엄마와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약속을 안 지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저씨를 되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네. 아저씨가 또 도와준다고 달려와서 그 아이들은 아저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되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네. 저는 어린 의뢰인이 관심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어른들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정답이네요. 예, 우리 주원군은 이 영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는 다빈이와 민준이에게 어느 날 무서운 엄마가 생기는데요. 변호사 아저씨가 도와주시고 누나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무서운 어른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어른들이. 원래 아이들은 다 사랑받고 커야 하는데 그렇죠. 다빈이와 민준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해 주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두 아역 배우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남네요. 정말 영화에 대한 정리를 참 잘해서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의뢰인 제작 보고에 좀 특별한 순서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저희가 관객분들과 함께 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는 자리인데요. 해시태그 들어줄게, 해시태그 지켜줄게, 해시태그 함께할게 손글씨 캠페인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 많은 가정에 관심을 갖겠다고 우리 다빈 양이 얘기했죠. 관심에 관한 영화라고요. 약속하기 위해
어떤 다짐의 말, 해시태그를 손글씨로 적고 서명을 하는 캠페인인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무대 위에 있는 저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두 아역 배우 종이 비행기를 선택했고요. 유선 배우님, 이동희 배우님께도 메시지 보드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다짐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배우님들 다 작성을 하셨고요. 우리 두 아역 배우 감독님도 다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소개를 해주시고 끝인사까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희 배우님 뭐라고 쓰셨는지 소개해 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나무라지 않는 조금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이제 필요하고 제 스스로 그런 어른이 되고자 하는 어떤 다짐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남은 오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희 배우님. 자, 이제 유선 배우님께서는 메시지 보드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게라고 썼는데요. 네. 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나 혹은 아이가 너무 이쁠 때나 혹은 뭐 아이가 뭐 토라져 있을 때나 항상 아이를 안아주거든요. 그 안아주는 그 포용력이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썼고요. 네. 아까 다빈이 민준이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아이들하고도 서로 시작할 때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 이 영화를 만드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생각해서 우리가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이 영화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한번 힘내서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것 그대로 이 영화가 정말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되는 영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는 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선 배우님. 자, 우리 친구들은 비행기를 줬거든요.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종이 비행기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앞으로 어린 의뢰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우리 민준 군은 뭐라고 썼어요? 종이 비행기에. 저는 종이 비행기에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감독님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넌 소중한 존재라고 썼는데요. 그 아이들은 항상 사랑을 주어야 되는 받고 주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위해서 함께 모여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의 고민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큰 메시지를 던지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잠시 뒤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배우님들은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